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이분들. 오늘 장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5월 첫 번째 날부터 조금은 안 좋게 끝났는데요. 오늘은 어떤 식으로 끝났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락하는 코스닥 어디까지 떨어지나? 그리고 버핏이 몰빵 중인 주식 4개 개미 투자자가 삼성전자 지분 10%나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매도가 쏘아올린 주도주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오늘 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만 마이너스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부분은 코스닥 종목이 차지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코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2.2%나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은 우리 기린이분들을 정말 헷갈리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야, 이거 공매도 별거 아니네. 공매도 해놓고선 이렇게 주가 올리려는 심산이었다. 내가 그거 털릴 것 같아? 안 털리지. 이렇게 추매를 하신 분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정말 나쁘게도 그 다음부터는 쭉 빠지는 형태를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거의 계단식으로 쭉 빠지는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물을 태우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린이분들,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태우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태우지는 마세요. 천천히 그리고 항상 최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번에 많은 기린이분들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현금 비중 딱 10%만 들고 있어도 주가가 떨어져도 웃고 있어요. 뭔가 실성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생각 외로 우리의 마음을 되게 편하게 해줍니다. 아니 뭐 내 주식은 언젠간 또 올라갈 거고, 야 그리고 나 10%나 있어 현금, 혹은 20%, 30%까지 있다면 더욱더 크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맛있는 게 천지에 널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도 하나의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상승 종목은 353, 그리고 485개, 그리고 하락 종목은 거기서 조금 더 많은 509, 코스닥은 더 많았겠죠. 834, 거의 2배에 가까운 종목이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은 당연히 안 좋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많은 기린이분들이 오늘 장의 피해가 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은 심플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동을 보시면은 놀랄 노자가 하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모두가 파란데 딱 하나 연기금이 무려 48억 원이나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연기금이 방어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안 판 게 어디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날에 연기금이 2, 3천억씩 쏟아냈다면은 더 타격이 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부 다 매도하는데 연기금은 그냥 보합권이었다. 그리고 개인분들은 열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달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이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 다시 꺾여서 내려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충분히 걱정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틀 만에 10원 넘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 변동성은 꽤나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니케이 상해 종합을 보려고 했더니 오늘, 내일, 그리고 수요일까지는 휴장이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생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5%나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는 오늘 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차트를 본다고 무조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미 전 세계에 도는 그 사람이 다 가져갔겠죠. 지금 위치는 3127입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간 쭉 떨어져서 거의 100포인트나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현재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한 걸음만 더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 노란 선을 닿을 때까지 그러면 아마도 3100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가진 현금 비중에 선봉대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하지만 항상 최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비중은 다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 편하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 혹시나 보라색 선을 닿을 수도 있다. 그 말은 3천 중반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다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저 기릿은 이 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맞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도의 사인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며 저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많은 기린이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의 구독자 수가 저의 실력을 나타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 맹목적인 믿음은 조금은 자제해 주시기 바래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코스피가 지금 현재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코스닥은 더 심각합니다. 이 정도로 긴 음봉이 팍팍팍 박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늘은 노란색 선까지 깨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수적으로 121선인 보라색 선까지 닿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 950 정도가 될 수 있겠군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현금 비중 중에서 선봉대를 보내도 된다 라고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린이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체의 평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개별 종목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저의 의견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겠죠. 기린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저녁에 맥주 한잔 하시면서 아니면은 조금 뒤에 같이 다뤄보겠지만 무알콜 맥주를 한잔 하시면서 한번 게임하듯이 이번 달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수립하실 때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절대 저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무릎이 어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자면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태위태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하루하루 주가는 맞출 수도 없고 맞춘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저 기릿은 여기 시가총액 15위까지의 종목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기릿의 개인적인 뇌피셜이니 그냥 직장 동료가 옆 테이블에서 말하는 걸 들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 어떤 포인트가 있었죠? 코스피가 쭉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세인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등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보면은 고평가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섹터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제약, 바이오, 2차전지 이런 기업들은 고평가 논란에 언제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겠죠. 그리고 그 고평가만 골라서 공격하는 공매도가 제기되었으니까 첫날에 이런 식으로 쭉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을 보시면은 아니 잠깐만, 삼성전자도 올랐고 SK하이닉스도 올랐고 삼성전자 우선주 올랐고 네이버 올랐고 카카오 올랐고 현대차 올랐고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가 빠진 게 이상할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코스피에서도 빠진 애들이 뭐냐? LG와 2차전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2차전지 바이오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자면 당분간은 고성장을 예측하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하고 실적이 지금 바로바로 꽂히는 기업들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린이 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장이 안 좋다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 안에서도 어디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바쁘죠. 그런데 지금 단기간의 시각을 보자면 누가 봐도 이렇게 고평가 있는 종목들 그런 기업들보다는 야 잠깐만, 고평가 말고 공매도 타겟이 아닌 기업들이 어딨어? 라고 봤더니 이렇게 실적이 바로바로 지금 꽂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포스코 이런 기업들에 조금 더 몰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의 짧은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조금씩 매수를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공통점이 있죠.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 다들 떨어져 있는 애들입니다. 거의 121선에 닿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현대차, 기아 이거 두 개도 마찬가지겠죠. 121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많이 빠졌고 그런데 실적은 딱딱 꽂히기 때문에 공매도 타겟이 되기는 어렵고 이런 기업들을 공부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에 생각보다 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장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빠지는 거 보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어떤 게 무서웠냐면은 사실상 코스닥이 2% 넘게 빠진다는 거는 개별 종목은 3%, 4%, 5%, 마이너스 6, 7%도 허다하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만약에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5만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50만원 그 다음에 1억을 만약에 투자하셨다면 500만원 그러니까 보통 성인이 2달 이상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하루 만에 사라진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린이분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돈 공짜로 나온 돈이 아니겠죠. 다들 열심히 여러분들의 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땀을 돈으로 바꾼 노동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돈을 너무 쉽게 투자하지 마시고 꼼꼼히 따져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아이스크림 사듯이 주식을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번 돈인데요. 그러니 항상 투자를 진행하실 때 직장 동료에게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그냥 옆부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갑자기 와서 기린이분들께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빌려주실 겁니까? 아니겠죠. 하나하나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의 이름, 당신의 민증, 어디에 돈이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갚을 건지,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건지, 혹시 가족들의 전화번호는 뭔지, 그런 것들 다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주식 투자도 그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 기릿을 찾아주십니다. 거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저 기릿도 열심히 공부해서 평생 동안 기린이분들과 함께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가 너무 길었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빨리 끝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오늘 저녁에 또 치맥 한 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시죠. 렛츠 기릿! 자, 버핏이 몰빵 중인 4개의 주식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워렌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투자가 단 4개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하는군요. 올해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는 금융주 강세 속에 크게 올랐으며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각각 30%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과 코카콜라는 2% 안팎 상승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전체 지분의 5.4%를 가진 대주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 애플 보유 주식 가운데 일부인 3.7%를 매각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건 실수인 것 같다. 찰리 먼거 부회장도 나에게 실수였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비범한 사업이다.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팀 쿡은 스티븐 잡스가 했던 것, 특히 창의적 측면에서 그런 걸 하지 못했지만 잡스도 쿡이 해온 것들을 여러 면에서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팀 쿡 CEO에 대해서 찬사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건 이렇게 3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코카콜라, 그리고 애플, 마지막으로 금융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관광 부활소 하와이에서 렌터카 대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사진을 보니까 좀 가고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놀러가는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코로나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하와이에서 관광산업이 부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렌터카 요금이 급등하면서 관광객들이 이삿짐 트럭을 빌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관광업은 정체가 되었지만 일부 주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며 관광산업이 부활하고 있다. 그리고 렌터카 부족은 하와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국 전역의 렌터카 회사들은 차량을 주차장에 사용되지 않은 채 세워두면서 저렴하게 임대해주거나 중고차로 매각하기도 했다.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수요는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공급은 줄어들었으니까 렌트카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렌트카 가격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린이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뭘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렌터카 하면은 상장사 중에 누가 봐도 렌터카 아니겠습니까? SK 렌터카, 이 기업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우리나라에도 저런 현상이 나타날 거고, 그렇게 되면은 SK 렌터카의 수익성은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까지는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최근 들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거래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받기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꼭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저끼리 또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삼성전자, 테슬라도 0.1주 거래, 소수점 거래 도입 시급. 내용을 보시면 박재민 토스증권 대표는 주식 거래 활성화를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소수점 거래를 꼽았다. 150만 원이 넘는 LG생활건강을 매수하려면 최소한 한 주 이상 자금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150만 원짜리 사기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저런 것들은 분할 매수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수점 주식 거래를 통한다면 0.1주,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쪼개 소액으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비트코인처럼 시장의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토스증권은 오는 6월 예정대로 해외 주식 서비스를 개시하고 이후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안 되겠지만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대형 증권사와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소수점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그 방식은 다른 투자자와 결합하거나 브로커 딜러의 자금 등으로 소수점 주문을 온전한 한 주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 대표는 개인 투자자의 증시 영향력이 커진 만큼 국내외 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면 값비싼 우량주도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점 거래가 된다면은
모든 기업이 무상증자, 액면 분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증시에는 좋은 흐름을 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뉴스인데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SKIT가 막차가 아니라고 대여급 중복 청약도 가능할 수도. 지난주 토요일날 이번 주에 있을 공모주에 대해서 다뤄봤죠. 그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요. 하니키리님, 그 SKIT가 마지막 중복 청약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셨는데 아마도 수많은 뉴스에서 SKIT가 마지막 공모주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6월 넘어서까지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SKIT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이 중복 청약 막차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이틀간 증거금 81조 원을 모집하며 막을 내렸다. 그리고 SKIT를 마지막으로 대여급 공모주 중 여러 증권사에 중복을 공모할 수 있는 중복 청약은 이제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투자자들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혹시나 남아있을 수 있다며 기대감을 저버리기는 이르다라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게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들도 충분히 중복 청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3월 1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통해서 보다 많은 투자자가 IPO 공모주 배정 기회를 갖도록 공모주 청약자들이 복수의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를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중복 청약 멈춰! 이거를 하겠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5월 20일 공포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5월 20일이 아니라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개정 규정은 공포 후 한 달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부칙을 달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칼같이 6월 20일부터 무조건 중복 청약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래 보시면 어떤 부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즉 IPO하려는 어떤 기업의 공모 청약이 7월이나 8월에 진행되더라도 금감원에 증권 신고서를 6월 20일 전에만 제출한다면 이 공모주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 말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6월 19일까지 증권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게 된다면 중복 청약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린이분들은 일단 6월까지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크래프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맥주에 이것 없앴을 뿐인데 품절 대란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식품업계에서 상식을 뒤엎는 역발상 전략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주인공은 제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술에서는 알코올을 빼고 커피에서는 카페인을 빼고 그리고 탄산음료에서는 설탕은 빼고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니코틴 없는 담배 이런 것도 나오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무알콜 맥주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류업계에서는 무알콜 맥주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수입 맥주 업체들이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는 분위기다. 네덜란드 맥주 하이네켄은 비알콜 맥주 하이네켄 0.0을 이달부터 국내에 선보이며 하이네켄 0.0은 하이네켄 오리지널과 같은 제조공법으로 만든 뒤 알코올만 제거해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린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내놓은 칭다운 논알콜릭은 가파른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렇게 논알코올이 오르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술에 취하기보다는 술자리 분위기를 즐기는 문화가 MZ세대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무알콜 맥주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은 90억인데 지금 현재는 188억 원으로 2배나 뛴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무알콜 맥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점도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세법상 알코올 함유량이 1% 미만인 제품은 음료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저 길이 또 지난주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앞에 계신 20대 한 분이 맥주를 안 사고 무알콜 맥주를 엄청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MZ세대한테는 맥주는 마시고 싶은데 취하긴 싫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맥주와 마찬가지로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도 제로 칼로리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저 길이 또 개인적으로 제로 칼로리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기린이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 부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무알콜 맥주와 디카페인 커피의 소비층이 임신부 등으로 한정되었다면 최근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 기릿은 무알콜 맥주는 조금 맛이 없더라고요. 맛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하이네켄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꼭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후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더 이상은 못 참아 폭발 중국 일본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거 여기 만리장성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서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만 가고 반대쪽으로 오지도 못할 만큼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일까요? 2년 전일까요? 아니죠. 지난 1일, 그러니까 한 달 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관광명소는 여행객으로 넘쳐났다. 이날 오후 서태후의 여름 별장으로 알려진 베이징 이허위안은 깃발을 든 가이드를 따라 입장하는 단체 관광 행렬이 길게 늘어섰다. 이허위안 관계자는 예전이라면 해외여행을 갔을 사람들까지 몰려 입장객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둥성 관광지인 타이산도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한 여행객은 도중에 등산을 포기하고 싶어도 뒤따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고 싶어도 쉴 수도 없고 뒤로 내려가고 싶어도 뒤에서 사람들이 밀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복 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복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여름이 되면은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넘치겠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지지 않는 이상 그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하는 기업 사용 설명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제는 여름 여행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지분 1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제쳤다고 하네요.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이 국민연금보다 삼성전자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기관 투자자의 보유 비중은 4.5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에서는 삼성전자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딱히 삼성전자를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들 수 있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3개의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산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목표가 상승. 하이투자증권은 두산이 1, 4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다면서 목표 주가를 51,000원에서 8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리고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두산의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400%나 증가했고, 이는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켓 등 주요 계열사 실적 개선, 두산중공업 구조 조정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등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1년 만에 4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당연히 이렇게 쭉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은 65,000원이고 목표가까지도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기에는 당연히 부담되겠지만 혹시나 미리 공부해놓고 눌림목이 온다면 그때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겠죠. 한 번쯤은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골프존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도록 할게요. 골프존 목표 주가 상향, 이익률 개선세에 이어져 리딩 투자증권이 골프존이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다고 평가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138,000원이라고 하는군요. 자, 골프존이 뭐하는 기업이죠? 바로 골프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인분들이 이 골프존을 이용하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52시간 근무제 및 팬데믹 사태로 인한 골프 인구 증가, 젊은 층의 골프 유입 등으로 투자 포인트의 가맹사업 확장까지 1분기 실적을 통해 확인했다. 기존 이익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던 동사의 이익 체력이 달라졌다는 판단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상승하고 오른쪽으로 기고 있었지만 한 번 더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까지도 아직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꼭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호텔신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코로나는 끝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코로나 피해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NH투자증권은 신라호텔에 대해 2분기 매출이 반등세를 보이며 실적 개선 사이클의 초입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서 105,000원에서 115,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으며 지난달 30일 종가는 86,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3분기부터는 호텔이 성수기에 진입하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적 레벨이 한 단계 높아질 것, 그리고 실적 개선 사이클의 초입인 현 시점을 매수 기회로 추천한다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강하게 말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기업은 꼭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3개 종목의 특징이 뭐죠? 오늘 같은 장에도 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적이 잘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기린이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 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재밌으셨나요? 저 기린 또 여러분 덕분에 정말 재밌고 유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정말 감사하고 내일은 좀 양봉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은 이 양봉 아저씨를 앞으로 넘기도록 해야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양봉 아저씨가 부적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힘내요!